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1일 김영민 의원 등 170인으로부터 검찰총장 심우정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된 바와 같이 검찰총장 심우정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 탄핵소추안에 대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 보고하도록 하자는 서면 동의가 있습니다. 김용민 의원 외 169인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국회법 제130조는 탄핵소추가 발의되면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할 수 있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사일정에 앞서 검찰총장 심우정 탄핵소추안에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을 먼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1인 중 찬성 180인, 반대 1인으로서 검찰총장 심우정 탄핵소추안이 법제사법위원회의 회부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만 조금 전 박성준 의원 등 170인으로부터 국회법 제77조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탄핵소추안을 의사일정 제46항으로 추가하여 심의하자는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국회법 제77조는 의원 20명 이상 동의로 본회의에 의결이 있으면 의사일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국회법 제119조에 따라 정부로부터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면직이 통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탄핵소추 대상자가 없으므로 투표를 중지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한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불성립이 선포되었으므로 명패함 및 투표함은 개함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일 밤 조이대가 만들어 놓은 사법부의 대선 개입 후폭풍이 국회를 강타했는데요. 순식간에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안이 국회에 보고됐고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안이 상정됐습니다. 하지만 최상목은 불이 나게 자진 사퇴로 런하고 말았는데요. 죽어도 탄핵당하는 쪽팔린 모습은 보이기 싫었던 모양입니다. 이는 더 이상 밀리면 안 된다는 민주당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결과였는데요. 법치까지 무너진 상황에서 더 무엇을 주저하고 망설일 수 있을까 싶은 거죠. 더 두고 볼 수도 놔둘 수도 없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또 다음은 누굽니까? 대법원이 단순 대선 판도에 영향을 주려고 했다면 선거일 직전이 가장 효과적이었을 텐데요. 아마도 그 시기가 5월 중순 이후나 5월 말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5월 시작하자마자 선고를 내렸는데요. 그것도 아주 매우 무리해서 말이죠. 저들의 타이밍은 지금 이재명 후보 대선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닌 이재명 자체를 제거하는 것에 맞춰져 있습니다. 지금 2심 절차가 어떻고 할 게 아니라는 거죠. 이들은 지금 당장 2심을 당일 배당해서 오늘이라도 재판을 열 수 있는 것도 아무렇지 않게 해버릴 수 있다는 생각인데요. 진짜 마지막 수까지 내다봐야 할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제 주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다수 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에 완송한다. 이상으로 오늘 판결 선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 정권이 얼마나 썩어 문드러져 있었는지가 다시 한번 확인됐는데요. 내란 정권의 주요 기관마다 곳곳에 숨어 암약하고 있었던 적폐 세력들이 결정적인 중요한 순간마다 등장해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다시 절망 속으로 몰아넣는 폐악질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내란 수구의 윤석열을 필두로 한덕수, 최상목, 국힘당 내란 잔당 세력들과 극우 인사들, 거기에 또다시 정체를 드러낸 조이대 대법원장까지 이건 무슨 게임도 아니고 스테이지를 클리어할 때마다 중간 빌런들이 하나씩 등장하는 상황입니다. 아직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빌런들까지 감안하면 줄잡아 몇백 명쯤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대체 이들을 언제 다 찾아내 청산할 수 있을까요? 이번 조이대의 등장은 정말 치명적인데요. 온전한 판단은 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기까지 합니다. 대법원이 대선을 딱 33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무죄 판단을 뒤집었는데요. 1일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
2심 법원의 판단을 불과 한 달여 만에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당장 이재명 후보의 대선 가도가 멈추는 건 아니지만 대선 직전 국민의 선택에 앞서 대법원의 이례적인 행보가 겹치는 가운데 나온 판단으로 혼란은 이미 가시화됐는데요. 순식간에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대선 후보로 만들어버린 상황입니다. 1심 유죄, 2심 무죄에 이은 대법원 판단은 다시 유죄였는데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항소심 선고 이후 36일 만에 초고속 결정이었는데요. 심리에 참여한 대법관 12명 중 10명이 동의한 점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확인해보니 12명 중 10명은 윤석열이 임명한 재판관들이었고 반대 의사를 표명한 재판관 2명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으로 확인되는데요. 얼마나 자질 부족의 편향성을 가진 판사들이 대법원을 장악하고 있는지가 확인된 겁니다. 3시에 대법원이 파기환송 선고하고 4시에 한덕수가 사퇴, 사실상 대선 출마를 선언합니다. 이 무슨 짜고 치는 고스톱입니까? 국민들이 모를 줄 압니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더니 딱 그 짝입니다. 고무줄 판결도 이런 고무줄 판결이 없습니다. 오늘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습니다. 좀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황당무계한 졸속 판결입니다.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1925년도 아닌 2025년 대한민국에서 나온 판결이라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의 헌법적 의의와 중요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죄형 법정주의나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결과입니다. 재판부 배당이 되자마자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 회부한 것도 전원 합의체에 회부한 지 단 9일 만에 딱 2번의 심리만 진행하고 졸속 판결한 것도 매우 이례적이고 납득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6만 쪽이 넘는 재판 기록을 제대로 한 번 읽는 것도 불가능한 기간입니다. 이런 판결을 수긍하고 납득할 국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게다가 대법원 스스로 만든 최신 판례까지, 아니 심지어 그 판례를 만든 그 대법관까지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었습니다. 공정성도 일관성도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행위도 아닌 인식과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판단까지 처벌해야 한다는 조잡한 판결을 어떤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번 판결은 법원에 대한 신뢰를 일거에 무너뜨린 희대의 판결로 사법 역사의 길이길이 흑역사로 남을 것입니다. 대법원은 주요 쟁점이었던 이 후보의 고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 골프 관련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을 허위 사실 공표로 판단했는데요.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12월 방송에 나가 고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해외 출장 중 골프를 쳤다는 의혹의 근거로 제시된 사진에 대해 조작됐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발언은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면서 실제로는 해외 출장 기간 중 골프를 쳤으니 행위에 관한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는 어거지 판단을 내놨는데요. 정말 믿기 어려운 판결이었습니다. 2011년 10월 국회 국정감사 당시 이 후보가 국토부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백현동의 토지 용도를 변경했다는 발언에 대한 대법원 판단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과장된 표현이나 추상적 의견 표명이 아닌 사실의 공표라는 겁니다. 대법원 결정으로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하며 서울고법은 대법원 판단 취지에 따라 유죄를 선고하고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새로 형량을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한 달 남짓 남은 대선 투표일까지 형이 확정될 가능성이 극히 낮아 이 후보의 출마가 당장 막히는 건 아니지만 선거운동 과정에서 후보 자격을 둘러싼 논란에 직면할 거라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이러려고 조의되는 판결을 뒤집은 겁니다. 대선에 전면 개입을 하고 나선 상황인 거죠. 대법원이 이재명 대표 사건에 대해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걸 둘러싸고 사법 절차 위반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수만 쪽에 달하는 사건 기록을 대법원이 단 하루 만에 검토했다는 점인데요. 과연 이게 가능하냐는 겁니다. 상식적으로도 불가능하고 법률적으로도 심각한 절차 위반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건 대법원장 탄핵이나 공수처 고발밖에는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직후 그날 바로 회의가 잡혔고 이틀 뒤 한 차례 더 회의를 열더니 곧바로 결론을 냈는데요. 그 결과가 바로 원심을 뒤집는 파기환송 결정이었습니다. 이런 식의 졸속 처리에 대해 법조계 내부에서도 강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형사소송법 제383조에 따르면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파기하려면 반드시 기록을 꼼꼼히 검토하고 충분한 의견 조율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번 결정은 그런 절차가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심지어 소수 의견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법부가 선거를 불과 한 달 앞두고 정치적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분명히 담겨 있는 상황인 거죠.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발언을 지나치게 확장 해석해서 유죄 취지로 파기한 결정은 과연 법률적 판단인지 아니면 정치 개입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대법원에서 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해서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냈던 것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그 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으셔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재판 다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네. 글쎄,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인데 일단 내용을 저도 확인해보고 입장을 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법도 국민의 합의인 것이고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네. 하나 정도만 더 갖고 굉장히 저희가 다음 포천 일정도 네. 있어가지고요. 상대 정당에서 벌써부터 지금 뭐 경제성 발언을 좀 나오고 있는데요. 왜 내실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려주시면. 뭐 정치적 경쟁자들 입장에서는 뭐 온갖 상상과 또 기대를 하겠지만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뜻을 따라야 되겠죠. 대법원이 이런 중대한 판결을 이렇게 빠르게 내렸다는 건 결국 처음부터 결론을 정해놓고 진행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데요. 정치적인 목적을 위한 사법의 도구화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사건 기록이 6만 쪽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그런 방대한 자료를 하루 이틀 만에 제대로 본다는 건 초인이 아닌 이상 불가능한데요. 결국 제대로 된 기록 검토도 없이 파기를 결정했다는 겁니다. 이는 명백한 사법 절차 무시이자 국민을 기만하는 처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더군다나 대법원의 다수 의견이 이렇게까지 정치적으로 기울어졌다면 이건 단순한 판결 논란을 넘어 사법부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에 가담했다는 심각한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이 논란은 대선이 끝나고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법원이 자신들의 섣부른 판단에 대해 어떤 해명을 내놓을지 국민들은 결코 가볍게 넘기지 않을 겁니다. 아직 흥물이 좀 가라앉히지 않았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상식의 승리이며 법치의 복원입니다. 진영 논리의 누님은 2심 재판부의 판결은 법을 정치 도구로 전락시킨 반법치적이고 반헌법적인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이를 빠른 시간 내에 바로잡았고 국민은 늦게나마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정치의 도구로 전락한 2심 재판부 판사들은 이번 대법원 판결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그동안 대법원의 판단으로 33일 남은 대통령 선거 역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가장 유력한 1위 후보에 대한 2심 무죄 판단을 뒤집고 국민의 참정권과 선택권을 사법부가 빼앗으려 한다는 반발이 거센 상황입니다. 오히려 이번 판결로 사법 카르텔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지지세는 더욱 결집할 거라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양자 대결이나 3자 대결에서는 응답자의 절반 또는 그 이상이 지지 의사를 밝혔다는 조사 결과도 있는데요.
압도적인 지지세로 어대명, 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지만 대법원이 이 후보의 피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는 판결을 내린 상황입니다. 이는 당장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논란이 거센 거죠. 이재명 후보는 170석이 넘는 제1당의 당원과 국민이 민주적 절차를 거쳐 대선 후보로 선출했는데요. 대통령 선거를 불과 한 달 앞두고 사법부가 대선판에 참전하는 게 맞느냐는 반론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점을 미리 의식한 듯 대법원은 국민의 선거권을 충실히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는데요. 기득권 사법 카르텔의 국민 주권 침해다, 이재명 죽이기다 등의 반발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고등법원의 파기환송심 결과가 대선 직전에 나올 경우 대선판이 또 한 차례 요동칠 가능성도 있는데요. 물론 그럴 일은 절대 없겠지만 지금까지 이들이 벌여온 발악에 가까운 패악질을 볼 때 절대 안심할 수 없습니다. 일각에서 후보 사퇴나 후보 교체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민주당은 후보 교체론을 일축하며 이재명 후보 체제로 대선을 치를 뜻을 분명히 했는데요. 이번 판결로 민주당과 진보 진영이 강하게 결집하면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세가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조희대는 엄청난 패착으로 하지 말아야 할 최악의 악수를 두고 말았는데요. 그의 말도 안 되는 판결이 다시 우리를 불타오르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조금 성급하지만 후보 교체에 대한 지적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대해서 없습니다. 이것은 표적 수사였고 어떤 정치적 사냥 수사였고 보수적인 어떤 대법원에 의해서 검찰의 의견이 그대로 수용이 된 이런 사안인데 검사가 싫어하고 보수적인 법관들이 이것을 지탱해 준다고 해서 그것을 대통령 후보를 마음대로 바꾼다고 한다면 민주주의는 어디로 가고 국민의 뜻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주장입니다. 이미 이재명 후보는 우리 권리당원 60% 이상의 참여와 국민 100만 명의 참여인단의 경선을 통해서 선출된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입니다. 이 후보를 그 어떤 사법적 시도가 있다 하더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은 6월 3일 선거는 결국은 이 대한민국의 주인, 주권자는 국민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한번 보여주는 그런 선거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누가 봐도 좀 상식적이지 않은 과정이 진행된 거 아닙니까? 뭐든지 정치적, 정파적 시각을 가지고 해석할 문제가 아니라 상식의 눈으로 한번 판단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상식의 눈으로 판단해 봤을 때 지금 대법원의 이러한 행태가 용인될 수 있는 것인가? 그 점에 대해서 언론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깊이 좀 함께 고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평가하고 싶지 않은데요. 헌법과 법률을 준수한 판결이어야만이 평가가 이루어지는 거지. 이거는 헌법과 법률 걷어찬 판결문은 무슨 평가를 합니까? 찢어버려야지. 대법원장이라는 사람이 헌법 정신을 위반해서 전원합의체는 10일 전 지정하라고 그 원칙이 규정돼 있는데 이거 무시해버리고 이례적으로 당일 배당하고 2시간 만에 개최하고 이틀 후에 또 하고 사전에 연구 보고 절차 다 생략해버리고 헌법 적법조차의 원리를 발로 걷어차는 이런 자가 이게 무슨 판결문이에요? 종이 쪼가리지? 명백하게 헌법 12조이랑 적법 절차를 위반했잖아요. 그럼 규정을 왜 정해요? 그 위반할 거면 왜 정해요? 규정을. 탄핵이요, 탄핵. 결국 국민들만 지금 거리로 나가게 생겼잖아요. 자,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 사법부를 뿌리에서부터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됩니다. 조희대는 직권남용에 반드시 처벌해야 돼요. 반헌법 특위 만들어서 사법부까지 다 집어넣어서 다 수사해야 돼요.